안녕하세요. 불공입니다. 네, 차츰 들어오고 계시네요. 잠깐 요거 저희 파트너분이 만든 4탄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한혜종 나와 무용 때려치고 너 코인 하는 여자 사탄. 여러분, 나 코인으로 저 돈 벌고 있어요. 37년 무용만한 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반려 AI 있잖아요. 이제 탁 사세요 가지고 쫙 신났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잘못하면 또 물린대요. 무슨 개도 아니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올라가게 하고 있었어. 아마 집에 선풍기 10대는 있을 거예요. 얘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틀어놔. 올라가라고. 난 물리고 또 쉽지 않아요. 야옹. 고야가 주는 시그널대로만 하면 우린 물리지 않아요. 나 소중하죠? 소중해 둘 다 소중해.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 여기서 수익 났죠? 여기도 바로 수익. 한 시간만에 수익. 안전하게 코인하고 싶으면 댓글, 구독. 재밌죠, 그죠? 자,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제목 하야 시니어를 위한 바이낸스 선물 거래 실전 가이드입니다. 사실은 어, 임 대표님이 이제 거래는 뭐다? 운전면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따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거래 자체, 해외 거래소 자체만 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글씨로 천천히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좀 천천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물론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고팔고 정도만 딱 할 수 있어도 이제는, 시그널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고팔고 요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템포를 늦춰서 거래소 사용 방법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나 따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래 방법 그리고 뒤에는 이제 Q&A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자, 선물 거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롱이냐, 숏이냐. 롱숏도 어렵다. 그러면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단지, 차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물은 내려갈 때도 내려간다 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선물 거래에는 이 레버리지라는 게 합니다. 레버리지가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죠, 그죠? 지렛대.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작지만 레버리지라는 거를 씀으로써 좀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맞긴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썼을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아까 화면 소리가 잘 안 들렸었어요. 그랬었구나. 네,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똑같습니다. 이 레버리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선물 거래는 내려간다 방향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건다면 청산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 시장에서 저희 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선물한다 그러면은 큰일 난다고 보통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다 레버리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들어가서 자, 이 화면을 보면 이제 경기를 하시죠. 처음 이제 구독을 하시고 바이낸스를 처음 딱 깔고 이 화면을 딱 한눈에 보면 이제 경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영어가 많고 하물며 그 영어가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하시는 분들은 막 탁탁탁탁탁 뭔가 엄청 누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화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딱 세 칸으로 나눠서 한번 봐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 자산에 안전장치를 거는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한번 설정해 놓고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한번 설정한 다음에 건드리지 않는다 보고 실제 주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주문을 어떻게 할 건지. 주문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얼마짜리를 얼마나 살 거냐. 이걸로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짜리를 얼마에 살 거냐.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시작할 때는 롱이냐, 숏이냐. 그래서 그 가격에서부터 오른다고 생각하느냐, 내린다고 생각하느냐로 해서 눌러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 3단계 정도만 차례대로 계속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포지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의든 실전 강의든 보면 특히 실전 강의 보면 되게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자, 이 코인 뭐 무슨 ZTC 코인 지금 롱으로 고야에서 진입합니다. 뭐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속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해야 되는 게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어느 가격, 고야 가격을 설정하시고 얼마나 걸 건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롱숏만 눌러주시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위에 있는 안전장치 중에 요 첫 번째 버튼, 아이솔레이트 또는 이제 크로스 두 가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초보자들은 아이솔레이트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격리라는 뜻인데요. 내가 자산이 뭐 사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고 저희가 하게끔 하지는 않죠, 그죠? 권해드리진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 나는 이 포지션에 이 거래에 10달러치 거래를 할 거야. 혹은 100달러치 거래를 할 거야. 1000달러 거래를 할 거야. 이렇게 정했을 때, 그 금액 안에서만 모든 거래가, 내가 이번에 투자한 금액만 딱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다 잃어버려도 딱 그 금액만 손해를 보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대 크로스는 물론 쓰임새가 있어요. 그죠? 크로스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진 하지만 저희 매매법과 저희 EX에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크로스가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초보에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끌어다가 포지션을 이제 버티게 하거나 하는 방법이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매매법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버티는 매매 하지 않죠, 그죠? 아직도 버티는 매매를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까지 버텨버리는 거죠. 아니,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때까지 시그널을 무시하고 버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걸 크로스로 설정해 놓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솔레이트로 한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주문 방식이에요. 주문.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얼마에 살래라고 가격을 지정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난 지금 그냥 바로 살래. 얼마에 거래되든 간에 조금 비싸더라도 나 지금 당장 사. 기다릴 수 없어.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실제로 이 오더 타입을 눌러보면 되게 많은 게 나오죠. 그죠? 되게 많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지금 저희가 하는 매매법에서는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정가는 말 그대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지정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근데 시장은 뭐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격이 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빨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딱 내가 살 때 그 가격을 특정하고 그 원하는 가격에서 정확하게 살 수 있죠.
살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언제 사질지 몰라요. 내가 가격을 좀 너무 터무니없이 밑에서 걸거나 위에서 걸거나 하면 그 가격까지 영영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다. 단지 마켓가는 누르는 순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장점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시장가는 누르는 순간 바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지만 저 시그널을 한번 보고 갔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기다릴 필요 없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가격을 대충 보고 마켓가로 사게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본 가격보다 좀 밀려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딱 기억하면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하나 설정은요,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살 거냐 할 때, 아까 제가 뭐 10달러다, 100달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뭐죠? 그 거래량, 얼마나 살 거냐, 어마운트를 입력하는 창에 보면 옆에 선택란이 있어요. 이렇게. 유닛, 프리퍼런스 해가지고, 유닛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자, 위에는 ZEC 돼 있고, 밑에는 USDT 돼 있죠. 그죠? 이거를 USDT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막 ZEC 몇 개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몇 개, 0점 몇 개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가격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USDT로 이걸 해 놓으시면 내가 지금 100달러를 투자하고 있구나 혹은 10달러를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USDT로 설정해 놓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USDT로 설정이 안 돼 있다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면 여기 위에가 BTC라고 써져 있을 거고 XRP를 거래하고 있다면 여기가 XRP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요 옆에가 XRP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를 바꿔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르는 거 얼마의 가격에 어느 정도 거래할지 양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거래 버튼은 롱숏입니다. 롱숏. 그죠?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누르는 게 롱, 가격이 내릴 것 같을 때 누르는 게 숏이지만 저희는 정해져 있죠. 뭐가 정해져? 금액 입력을 마쳤다면 신호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차트를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를 것 같을 때 누르고 내릴 것 같을 때 누르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데 저희는 신호가 이미 오른다, 내린다 신호가 오죠. 그죠? 오기 때문에 오른다 신호가 오면 롱, 내린다 신호가 오면 숏. 그래서 LL 신호가 오면 롱, SS가 오면 숏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할 게 뭐밖에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자, 필수 안전장치는 고정이죠. 저희가 손댈 게 없습니다. 주문 입력도 사실은 이걸 마켓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달러만 투자할지만 쓰면 돼요. 몇 달러 투자할지, 그 다음 3번 롱인지 숏인지. 그러면 롱숏도 결정돼 있죠. 필수 안전장치도 결정돼 있죠. 주문 입력 창만 차트하고 잘 맞춰가지고 여기만 잘 눌러주시면 사실 주문은 끝내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단지 이 화면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이제 포지션을 딱 시작하면 포지션이 잡혀 있는 이제 뭐 화면입니다. 이게 ZEC가 지금 옆에 초록색 롱으로 지금 포지션이 잡혔죠. 포지션이 잡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에 나오는 이쪽 ROI라고 보이는 여기가 현재 내 수익률 그리고 이쪽에 PNL이라고 적혀 있는 USDT라고 표현됐죠. PNL이 내가 실제 이 퍼센테이지로 가져가는 이익인 거예요. 이거 둘 다 플러스가 붙어 있고 초록색이면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빨간색이다 하면 지금 내 포지션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리퀴드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청산 가격입니다. 청산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릴 저희가 사용하는 매매법에서는 청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지금 내가 건 금액에서 청산 가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들어간 가격이 219달러 정도에 들어갔는데 얘가 만약에 147.62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한다면 도달한다면 투자한 원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청산당한다 그렇게 하죠, 그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킨다면 시그널이 바뀌었는데 버티지 않겠죠? 버티기. 아이, 놔두니까 올라가던데. 하고 버티기 안 하고,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물 좀 타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을 만들자. 물타기 하지 않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희 원칙 안에 버티기와 물타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추가로 얘기한다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버티기와 물타기입니다. 버티기와 물타기. 이거는 음, 조금만 차트를 들여다보면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방법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차트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팁니다. 버티면 올라오던데, 좀 기다리면 올라오던데,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방법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좀 버려야 돼요. 버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그널 방향대로 합니다. 시그널 방향대로.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지 않아요. 물타기는 안 합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분할해서 매수하고 이런 거는 사실 물타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분할 매수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타점을 조금 분리해서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타기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가서 마이너스가 실컷 많이 나는데 청산당하기는 싫어서 또 돈을 더 넣는 게 물타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분들은 요 리퀴드 프라이스를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뭐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실 겁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부분도 하나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분명히 내가 1%, 1.8%, 뭐 2% 수익을 냈는데, 계산상 실제로 늘어나는 돈이 2%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거래소에서는, 제법 그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 자체도 살 때, 팔 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0.04 팔 때도 0.04 0.04 예, 그렇죠. 그럼 사고 팔고 지정가로 했을 때 0.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켓가로 사고 팔면 조금 더 비싸요. 수수료가 0.8 두 배이 던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마켓가로 사고 팔 때 조금 더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혀 있는 펀딩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물은 그냥 정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이지만 이 선물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몰려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고 있는데 전부 다 내려간다에 쏠려 있는 거야. 아니면 전부 다 올라간다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는 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을 약간 평준화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펀딩비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펀딩비는 플러스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간다에 베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지션이 쏠려 있는 쪽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여기 지금 이 사진에서는 0.01%가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퍼센트만큼 보통 한 8시간 주기마다 8시간에 한 번씩 지금 보면 요 옆에 0.1% 옆에 3시간 13분 48초가 남았다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이 시간이 0으로 딱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시간대에 한 번 이렇게 펀딩비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펀딩비 퍼센트가 플러스인데 내가 롱을 잡고 있다. 그러면 요만큼 수수료가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펀딩비가 플러스였는데 나는 숏을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대 요만큼의 자기 금액의 요만큼 정도 펀딩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이오 같은 코인을 지금 제외됐지만 제외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펀딩비가 막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되는 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잘 본다면 내가 포지션을 뭐 짧게 짧게 끊는다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길게 만약에 가져가고 있다,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펀딩비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거래를 시작했다면 거래를 끝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도 처음 해서 XRP를 샀는데 파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룻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이제 회사 가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잡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올 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동 손절, 자동 손절, 자동 입절 하는 거죠. 자동으로 수익을 끝내든지 자동으로 손실을 끝내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잠깐만요. 화면을 바꿔. 이 화면에서 여기 저 있죠. TP. TPSL 포지션이 잡힌 상태에서는 TPSL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쪽에 초록색 그려져 있고 Take Profit이라고 되어 있는 쪽이 이제 TP. 이 가격이 되면 이익을 챙기고 팔아줘 하는 창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격을 넣던지 이익 퍼센테이지를 넣던지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저희는 예전 시바지노구 같은 경우는 1.2%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금 ZTC 같은 경우는 1.8% 정도에서 입절을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입절할 구간이 좀 짧아. 그러면 1.8 기준으로 좀 줄이면 되겠죠. 한 1%만 해야 되겠다라고 줄일 수도 있죠. 요거를 내가 입절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을 넥스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익절할 가격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격을 그대로 적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손절은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가격이 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남은 돈을 지켜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손절은 손해를 끊는다. 스탑 로스. 더 이상 손해 가는 것을 스탑, 멈춰버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빵 플러스 할 때, 진입할 때, 왜 손절을 안 걸어두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수수료를 또 올려주셨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면 손절을 안 걸어요? 물론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ZTC 같은 경우는 12% 손절을 걸고, 익절은 1.8%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익은 1.8%인데 손해는 12%를 봐야 돼?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경험상 봤을 때, ZTC라는 코인은 변동성이 꽤 큰 코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11% 정도까지는 밀렸다가도 다시 방향대로 가더라.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손절이 되라고 걸어놓는 게 아니고 손절이 되지 말라고 걸어놓는 안전장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난간에 이렇게 그 안전바를 이렇게 세워놓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안전바에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손절을 걸어놓지만 손절이 되지 않아야 되는 쪽에, 손절이 안 되는 쪽에 거는 거죠.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잠잘 때나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때, 정말 크게 떨어질 때는 이 정도에서 끊겠다라는 마지막 이제 방어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를 좀 더 큰 금액으로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맨날 뭐 10만 원, 100불 이런 거 가지고 연습은 많이 하지만 그걸로 언제 돈 벌어요? 빨리 돈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금액을 많이 늘리고 싶잖아요. 몰래 늘리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나는 시드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준이 이 손절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 손절을 걸어놓지 않고요.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내가 손실 중이더라도 여기서 나는 자산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는 시드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지금 열어놓는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안전장치가 없는 연습을 하는데 시드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많이 넣으면 큰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가르쳐 드릴 때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누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몇 번 하고 있다면, 와, 내가 진짜 이제 시드를 늘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 항상 저희는 거의 1점 몇 프로의 통으로 다 그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해버리죠. 그죠? 근데 기능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절반만 익절하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만 익절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있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조금 오타가 있네요. 그죠? 자, 격리 모드 확인하시고 레버리지 두 배가 아주 중요해요. 특히 ZEC 코인 같은 코인은 레버리지를 올리면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올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런 코인들은 레버리지를 뭐 3, 4 정도만 올려도 아까 말씀드린 청산 라인이 눈에 보여요. 눈에. 저까지 내려가면 청산됩니다 하는 라인이 보여버리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이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소액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순서로 해서 내가 산다. 그럼 결국 저희 목표는 뭐냐면 뭐 실전을 하든 뭘 하든 나 지금 ZEC LL 떴어. 지금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같이 얼른 빨리 열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걸 살 수 있고 내가 입절할 수 있다면 잘 배우시면 끝이에요, 그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어,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물어가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낙서를 제가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지울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윤정아이유 대신 바꿔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거래소 활용법은 준비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정말 1번 어떤 버튼을 누른다 2번 어떤 걸 입력한다 3번 어떤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면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하면 또 누구나 또 따라할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자, 다음은 저희가, 딱 구독하고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빵 단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뭘, EX를 사업 설명을 듣고 구독을 딱 했는데, 자꾸 빵 하니까 빵이 도대체 뭔지 난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빵이 됐냐면, 음, 사실은 그 작년까지 저희가 지금도 이제 잘 쓰고 있는 시바지노고 방법이 작년 아카데미 중에서는 1단계 매매법이에요. 1단계. 1단계 매매법이었고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8단계 이상까지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1단계를 익혀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내다가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다 트레이딩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더 많이 배웠더니.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서 이게 2단계, 3단계, 8단계 간다고 해서 수익이 2배, 3배, 8배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단계만 가지고 시바지노고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하세요. 고야에서 요걸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을 들썩들썩 거기 이제 저희 EX 하시는 분들이 다 시바지노고로 연습을 하시고 수익을 내시고 시장을 배워 나갔죠. 그죠? 그런데 봤더니 시바지노고도 그렇게 간단한 매매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더라. 추세도 좀 봐야 되고, 그 비트 방향도 좀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제 1단계가 아닌 0단계다. 이게 맞죠? 0단계. 0단계인데 0을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빵단계, 빵단계, 빵단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빵단계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빵단계 플러스의 숨은 의미는 결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매매법이다. 인 거예요. 오늘 내가 구독하더라도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사고 파는 방법만 빨리 마스터한다면 오늘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분이 3일 만에 수익 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일 아니고 3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만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 대표님이 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요. 편집을 해볼게요. 자, 빵 단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지금 333방에 ZEC, SS 오늘도 알람이 와서 다들 수익 내셨죠, 그죠? 오늘 오전에 11시께 한번 LL이 왔고 저도 이제 진입해서 오후쯤에 다 익절이 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ZEC라는 코인이 SS가 떴습니다라고 하면 언제? 정시에 뜨죠, 그죠? 정시에 뜬다는 거는 사실 이 SS가 붙어 있는 요게 시간봉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요 봉 하나가 1시간인데, 요 봉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11시가 되는 거예요, 11시. 11시. 11시이고, 12시가 딱 넘어가는 요때, 12시가 딱 넘어갈 때, 띠링 하고 이렇게 SS 알람이 오는 거죠. 오면 저희는 요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전의 시간이 가격이 끝나는 시간 이번 봉의 가격이 시작하는 시간이 요 하얀 선이죠 그죠? 요 하얀 선 근처 가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얼마 거래한다고요? 얼마? 나는 10달러씩만 할래. 나는 100달러씩만 할래. 초보면 이제 조금씩만 하면 되겠죠, 그죠? 조금씩 해서 그 자기가 정해진 금액만큼만 넣고 뭐만 누르면 돼요? SS니까 슛 누르면 돼요, 슛. 슛 누르면 바로 이 자리에서 포지션이 잡힙니다. 포지션이 잡힌다는 거는 거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가격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면 돼요? 슛이니까 이 가격보다 내려가야 익절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잡으면서 저희는 ZEC 같은 경우는 1.8% 익절나면 자동으로 끊어주세요. 라고 TP를 걸죠. 그죠? 1.8% 익절나면 자동으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시간에 익절이 안 됐죠. 밑으로 안 내려갔죠. 다음 시간에도 오히려 위로 올라가니까 막 눈에 마이너스가 보였겠죠. 다음 시간도 계속 위에서 놀았으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 시간 가서야 1.8% 익절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열 몇 시간 정도 이후에 익절 나는 것도 많아요. 오늘도 11시쯤에 LL이 왔고 4시? 4시인가 5시 정도에 익절이 났기 때문에 거의 5시간, 6시간이 걸렸죠. 그죠? 5시간, 6시간 동안은 어땠다고요?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그널 방향대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것도 자, LL이 떴죠, 그죠? LL이 요때 떴다는 거는 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알람이 LL 이렇게 새벽 3시네요, 그죠? 3시에 뜬 거예요. 그러면 뭐 주무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새벽 3시에 알람을 받다라고 한다면 요 하얀 선이 있는 요 가격대에 언저리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언저리라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이렇게 가버렸을 때는 따라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켓가로 사시는 분들은 누르면 누를 때 가격으로 바로 매매가 돼버리거든요.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쭉 올라갈 때 마켓으로 탁 누르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포지션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밋으로 주문 거는 것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너무 급변할 때는 시장가가 가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샀을 때 만약 1.2%를 걸었다면 1.8% 걸면 바로 그 시간에 익절이 났겠죠.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손이 느린 분들이 유리해요. 손이 너무 빠른 분들은 잡으면서 1.8%를 바로 걸기 때문에 익절이 바로 됐겠죠. 그죠? 근데 손이 느려서 잡았는데 TP 버튼을 찾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TP를 못 걸었어. 못 걸었는데
장대가 쭉 하고 올라갔네요. 그러면 TP를 아까 제가 실습할 때도 그랬는데 TP를 1.8%에 걸었더니 안 걸려. 봤더니 이미 2%가 가 있어. 그럼 2.3%에 걸어야지 하고 걸었더니 이미 안 걸려. 이미 2.5%가 있어.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해진 익절 포인트 1.8이기 때문에 1.8 이상 됐을 때는 적당히 끊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S가 왔고 이 밑에 하얀 선 정도까지 와야 익절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됐냐면 요 시간에 안 되고 1시간, 2시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익절이 됐죠. 그죠? 잘 됐습니다. 여기는 LL이 뜨고 들어가서 바로 그 시간에 익절이 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그널이 오고 바로 그 시간에 익절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놔둬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거는 일단 내가 초보다 이제 연습하는 단계다 하면 이런 퍼센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제가 요거 끝내고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에 끊는 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권해드리고, 여기서도 권해드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연습이 우선돼. 1.8%에 끊는 게 완벽하게 된다. 진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져가는 매매법도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도 저 사람도 20%, 30% 했으니까 나도 20%, 30%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권해드리지 않고 1.8%로 익절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여기서도 여기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밑으로 잠깐 쳐졌다가 그 시간에 바로 익절이 났겠죠. 아니 반대도 되겠죠. 들어가서 익절을 시키고 바로 떨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면 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당 시간에 바로 익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뜨면 바로 진입. 자, 이거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자, LL을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익절이 나야 되는데 쭉 하고 떨어집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야 돼. 다음 시간에 뭔가 회복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 시간에 더 떨어져요. 그 다음 시간에 더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떨어지고 5시간, 6시간, 7, 8, 9, 10시간, 11시간이 지났는데도 빌빌빌빌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시그널이 안 맞던데요. 안 맞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맞아요. L 뜨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그냥 밀리던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도 맞죠, 그죠? 왜냐하면 L 뜨고 들어갔는데 밀렸잖아요, 그죠? 근데 익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익절이 났죠. 12시간, 13시간 만에 익절이 났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차이냐면 밀린 것도 맞다. 들어가니까 밀리던데요? 하는 말도 맞고, 익절이 났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시그널이 밀렸으니까 틀렸다 하는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죠. 그죠? 시그널대로 가져간 사람들은 익절이 났죠. 그죠? 결국 무슨 차이냐면, 이 시장을 얼마나 길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열 몇 시간 정도 기다려서 익절을 내본 사람들은 그만큼 기다릴만 하구나.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라고 하는 믿음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당장 익절이 나는 거는 맞다고 너무 쉽죠. 그죠? 당장 들어갔는데 바로 익절이 났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시그널이 변하지 않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다리기가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시그널을 믿고 큰 시드를 투자해도 되나 안 되나를 요 구간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SS를 보고 진입했는데, 잠깐 마이너스로 2시간 정도 보내다가, 4시간, 5시간 후에 이제 익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들어가서 바로 2, 3시간 후에 익절이 났죠. 근데 이런 데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걸 안 팔았으면 여기 이제 이분들처럼 나도 10몇 프로, 20% 수익 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수익 내는 것은 이런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간을 버틸 수 있는. 근데 이런 구간을 버텨보지도 않고 그냥 이분들이 보여주는 17%의 이익만 갖고 싶어서 달려든다면 된통 당하겠죠. 그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매매법으로 축소됩니다. 저희는 한 가지 매매법, 한 가지 매매법, 이 매매법만 잘 알면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넥스트 차트도 충분히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넥스트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넥스트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빵 플러스를 연습하면서 넥스트 차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다 알아버린 거죠. 똑같이. 그래서 굉장히 좋다. 볼게요. 제가 음,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둘 텐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수근 아이오님이 하신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이거 보시면 이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죠, 그죠?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빵 플러스, 빵 단계, 0단계 플러스 매매 방식. 그러니까 LL과 SS를 기준으로 알람을 받고, 바로 진입한 다음에 1.8%가 됐을 때 자동으로 익절하는 방법으로 거래했을 때 이수근 아이오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자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인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자기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지금 2월 2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것들을 다 진행했죠. 그죠? 다 진행했어요. 진행해서 봤더니 확률이 어때요? 한 번. 딱 한 번 손실 내고, 한 번 손실 내고 다 성공했죠. 그죠? 성공했지만 아까 차트를 봐서 조금 힌트가 되죠. 이 1.8%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됐을까요? 아니면 오래 걸렸을까요? 어땠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바로 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상당히 10시간 이상 오래 가다가 익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으셔야 되냐면 이 확률을 믿으셔야 돼요. 시그널과 확률을 믿으시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내가 오늘 처음 LL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그널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이런 어떤 확률을 만들어내는구나라고 먼저 예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얘가 1.8% 익절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면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 듣고 계시죠?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 익절이 되던지 행여나 여기 1월 23일처럼 반대 시그널이 뜨면 손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봐야 손절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손절이 지금 찾아왔구나. 지금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절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손절이 안 찾아오고 익절이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 1.8% 익절 걸어놓고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놓고 쳐다봅니다. 뭐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입절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쳐다보는데 경험상 차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차트는 심리를 자꾸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고 분명 소액으로 연습하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르게 큰 금액을 넣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1.8% 가기 전에 내 눈에 보이는 2%, 3% 마이너스가 버틸 수가 없는 구간이 와요.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손절을 치고 그게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반복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제가 LL을 보고만 들어가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를 해보신 분들 중에 내가 손절한 코인을 계속 쳐다본다. 아니, 나는 손절한 코인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안 본다. 거의 안 보죠, 그죠? 거의 안 보게 돼요. 왜냐면 나한테 손절을 안겨준 코인은 꼴도 보기 싫어요, 사실은.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안 봐요. 예, 안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LA를 들어갔는데 밀렸다. 반대로 밀렸다. 이것만 기억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끊었던 그 포지션도 다 익절이 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는 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믿고 1.8%를 걸고 보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감수하면 돼요? 한두 번 있는 이 6%대 정도의, 5%대 정도의 마이너스만 감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빵당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마이너스를 이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이 연속적인 마이너스를 견뎌낼 수 없어요. 견뎌낼 수 없고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 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는 분들은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초보자라면 혹시 내가 오늘 소개하고 알려주는 분이 초보자라면 그냥 이렇게 빵단계 플러스만 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빵단계 플러스만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해가 되셨죠? 요 데이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고, 빵단계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한 달 동안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간다면, 요 정도의 확률. 승률이 지금 10,000달러로 시작하셔가지고, 끝날 때 14,000달러 된 거죠, 그죠? 14,448달러니까 40%가 넘어요, 승률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40% 넘기 때문에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혹시 넥스트 알람 한번 화면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공유를 풀게요. 듣고 계실까요? 변경 시간, 최대 수익률, 이거 Q&A 시간에 네, 잠깐만.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람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시는데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우리 고야 알람이 이렇게 10,000달러는 알람 어플, 그 다음에 3,000달러는 알람을 구매하시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알람 어플을 실행시키면 자,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넥스트 알람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그러면 즉시 진입 추천은 저희가 이렇게 정각이 되면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죠? 21시, 20시,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밤 9시 정각에 온 알람 없죠. 네, 9시 알람은 없다. 8시 알람은 요렇게 왔다.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즉시 진입 알람은 알람이 오는 순간 바로 이제 마켓가로 진입하라는 그런 알람이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고야 진입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9시에는 알람이 안 왔고요. 8시에 이렇게 그린 알람이 왔어요. 그린은 초록색은 롱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알람을 보시고 즉시 진입은 마켓가로 들어가시고 그 그린은 알람을 한번 터치해서 내부 쪽의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린은 롱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시에 온 그린 알람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요. 이렇게 목록이 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지우고. 네, 네. 80. XRP가 롱으로. 이건 지금 고야 진입 추천이죠.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진입하세요. 네, 아파트 APT도 고야 라인 금액으로 롱으로 진입하세요. 그런데 오지 반대 시그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지가 그 이전 시간에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람이 온 게 아니라 이전 시간에 오지라는 코인이 어디서 왔나요? 몇 시에 왔나요? 좀 오래전에 왔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있네. 왔네요. 여기 네. 보시면 네. 어, 여기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오지라는 코인이 숏으로 알람이 왔었는데 숏으로 이제 진입을 했겠죠. 고야 라인 금액에서 진입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8시에 오지가 반대 시그널이 떴다. 이 말은 오지가 숏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 아니고 손실 중이더라도 LL이 떴으니까 이제 손절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네, 반대 시그널은 이번 게임 졌으니까 게임 끝내세요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람은 이렇게 따로 넥스트 차트, 넥스트 알람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요 보라색 요거를 활성화하셔야 내가 알람을 소리나 진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끄면 보라색이 꺼지면 알람이 내 핸드폰에 안 울리고요. 요걸 이렇게 보라색으로 활성화를 해야 시간마다 정각의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알람을 휴대폰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풀어주시면 제가 마저 할게요. 네, 그렇게, 그, 알람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실제 저희 그 고야 차트로 들어오시면 이게 어느 부분에 있냐면, 좀 옮겨볼게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입니다. 요 모양. 여기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가, 여기가 저희 그 도미넌스 화면이고, 여기가 리스트. 그 밑에 보면 요 부분을 누르면 넥스트 차트 화면이 뜨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넥스트 차트가 나오는데 좀 헷갈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알람을 오는 게 아니고, 랭킹이에요, 랭킹. 랭킹을 해서 즉시 진입 추천해준 코인 중에 잘 맞은 애들을 주죠, 그죠? 근데 즉시 진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람이 오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시간대 알람이 왔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난 후잖아요. 그죠? 그럼 즉시 진입이니까 요때 들어가는 건 사실 즉시 진입이 아니죠. 그죠?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야 진입은 여기서 차트를 보고도 조금 활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야 진입은 예를 들어 들어가면 고야 진입이 요 시간에 지금 시그널이 왔는데 어차피 요때 장대를 보고 시그널이 왔는데 고야에서 밀렸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PT 코인은 고야 진입 시그널이 나왔고 고야 언저리에서 맞고 지금 살짝 뚫리긴 했지만 이쪽 언저리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고 이때 고야에서 예전 시바지노구 느낌으로 진입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도 XPL. XPL은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안 나오네요. 다시 여기서 고야 진입 XPL 누르면 요 시간대 1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전에 고야 진입 시그널이 왔는데 지금 시간 고야에 맞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때 진입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나만 더 보신다면 고야 진입에 숏으로 온 것도 있네요. 그죠? TRE라는 코인이 숏으로 왔는데 고야 진입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금? 고야가 뚫리고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고야가 뚫렸기 때문에 굳이 숏 진입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간다면 얘도 반대 시그널이 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보면 NEWT 코인도 어, 언제 왔나요? 얘는 이거 좀 한참 오래전에 왔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오래전에 온 코인을 만약에 여기서 봤다면, 알람은 못 받았지만, 이 차트에서 여기서 고야 진입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저도, 해보고 있는 중이라
좀 더 써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맞고 즉시 진입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빵단계 플러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시그널을 받고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이 밀리거나 가버렸을 때는 따라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시작 가격 근처에서 하면 좋습니다. 변경 시간 최대 수익률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해 볼게요. 변경 시간 최대 수익률?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알람을 구입하면 넥스트 스마트 차트 알람도 오나요?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만달러 구독한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람 구매한 분들은 그건 전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준. 네, 확인해서 단톡방에 답변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직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넥스트의 기준이 프리미엄 차트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트예요. 예. 아니, 빵 플러스는 스마트 차트가 맞습니다. 근데 넥스트 차트는 전혀 달라요. 예, 전혀 다릅니다. 다른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아까 수익률 표의 우측 끝쪽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수근 아이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좀 더 다듬어서 그냥 막 뿌리지는 않을 거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흰색 선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흰색 선이 아니요. 아까 제가 본 자료에 있는 흰색 선을 말씀드리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 잠시만요. 자, 이거 보시면 돼. 여기서 SS가 뜨고 요 시간대 알람이 울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요 흰색이 이 저번 시간에 종가고 끝나는 가격, 요번 시간에 시작가죠, 그죠? 그게 거기에 이제 흰색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방법이다,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가격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다. 이 흰색 라인은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원래 나오는 고야 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게 뭐든지 배우는 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이렇게 샥 부으면 다 받아서 집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아마 어려우신 분들은 뭔가 술술술술 다 빠지는 느낌 들 거예요. 하나도 난 못 건졌어.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예, 그렇죠. 영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매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고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하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음, 제가 급하게 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자료를 다음에 더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매매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최고의 매매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매매법, 최고의 수익률, 뭐 이런 걸 저희가 보장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리스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법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회사의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뭐 차트 공부 막 열심히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차트 공부를 잘 모르고 캔들 모르는 사람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나 오늘 구독해도 내일 사고 파는 법 정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너무 중요하고요.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보여.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패턴은 굉장히 짧은 패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짧은 패턴. 짧은 패턴이지만 코인은 점점 긴 주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패턴으로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짧게는 수익 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에 좀 차트가 보여.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오히려 눈에 이게 좀 모순된 얘기긴 한데, 많이 배우려면 많이 보긴 봐야 돼요. 많이 보긴 봐야 되지만, 거기에서 감정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반복이 보이고, 저점과 고점이 보이고, 여기가 저항인 것 같다. 근데 몇 번, 세 번 정도 맞추면, 와, 내가 이제 맞춘다. 난 잘한다. 이런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주 단순하게 시그널 보고 원칙대로 들어가서 원칙대로 익절, 원칙대로 손절, 이 그냥 단순한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원칙만 지켜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만 잘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하면 너무 좋고요. 그렇죠. 넥스트는 실패담을 하나 소개해 주라고요. 예, 실패담 뭐 수도 없이 많죠. 실패담 얘기하면 다들 끝도 없을걸요. 가장 저한테 손실을 많이 주는 실패는 수면 매매입니다. 수면 매매.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요. 막 욕망이 솟거든요. 그래서 며칠 밤을 안 자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안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야 될 때 자야 되는데 자야 될 때 안 자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요. 그냥 걸어놓고 건지도 모르고 자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수익이 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잠들었을 때 손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수면 매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누구랑 싸우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날은 거래를 안 된다. 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보자. 단수만, 네, 실패담. 실패담 뭐 다음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차트도 반대 시그널 뜨면 무조건 손절 당연히 맞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빵 단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L 그 다음에 SS 이렇게 나오지만 넥스트 차트 알라면 반대 시그널 발생 이렇게 나와요. 반대 시그널 발생이라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절 사인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만 잘해도 한 80%는 성공이다. 내가 손절을 잘한다. 그러면 시드를 좀 늘려도 되겠다. 생각해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아직 손절을 못한다. 아직도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놔두면 이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 시드를 늘리지 마세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3,3방의 수익률 올리는 사진들처럼 바이낸스에서는 어깨 찾는 건가요? 여기 사진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핸드폰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없어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풀게요, 제가. 네. 바이낸스로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것도. 네. 어, 바이낸스는 지나고 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 나오죠. 거래 중에 나오죠. 다 공유하는 나오, 거는. 여기 지금 빙엑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포지션 잡은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포지션 잡은 게 없을 때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요 메모장 모양이 보이시죠? 이 메모장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트레이딩 했던 히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트레이드 히스토리.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예, 뭐 클로즈, 롱으로 들어간 거를 끝낸 시간, 롱으로 오픈 롱은 롱으로 진입한 시간, 클로즈 롱은 자, ZEC를 롱으로 진입했어요. ZEC를 롱으로 끝냈어요. 이겨서 끝냈죠. 여기 보면 1.2%. 그럼 이걸 내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요거. 화살표 이렇게 위로 돼 있는 거. 예. 요거를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1.2%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 ROI는 퍼센트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금액을 클릭하시면 내가 얼마 입절했는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요거, 네, 저장을 하시면 내 앨범에 저장이 되고, 그걸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골봉아유님이 아주 기초적인 이제 제목이 시니어들을 위한 기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영상을 녹화한 걸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 주문창이 조금 눈에 익으실 건데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될 거는 빵 플러스만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자 지금 이 내용을 반복해서 따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실제로 LL이라는 알람이 왔을 때 어떻게 진입하는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주문창에 ZEC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코인 이름 먼저 확인하시고 처음에 이제 도움을 주변에 받으시면 이렇게 레버리지 2배, 그 다음에 마켓. 우리는 빵 플러스는요, 금액을 나 얼마에 살래 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알람이 오자마자 그냥 냅다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마켓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내가 포지션만 딱 누르면 바로 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333방에 유람 아이오님이 ZEC LL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알람을 받고 있는 알람 어플에서 ZEC LL이 오거나 정각에서 2분 사이에 알람이 오죠. ZEC 알람이 왔다. LL 알람이 왔다. 그러면 이미 나는 마켓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 가지고 게임 할래? 여기 금액만 투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100달러 가지고 게임을 할 거다. 그럼 100달러 요거만 얼른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람이 왔으니까 롱을 눌러야 되겠죠. 롱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바로 진행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게임이 바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가지고 게임할지 금액만 얼른 이 자리에다가 자, 요 자리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50%만 넣을래? 그러면 요 바를 요렇게 50%로 당기셔도 돼요. 100%다 넣을래? 그러면 요렇게 쫙 끝까지 당기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포지션만 LL이면 요거 누르시고 SS면 빨간색 누르시고 요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제 게임이 시작되죠.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자, 포지션이라고 게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라는 표시가 나오죠. 자, 롱으로 내가 LL, 롱으로 진입을 했고 현재 내가 사자마자 지금 0.1% 수익, 초록색은 수익이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수익이죠. 롱으로 들어왔으니까.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인데 지금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빨간색 손실로 나오죠. 0.11%. 이미 게임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알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익절을 걸어야 되겠죠. 1.8%. 여기 보시면 익절을 게임을 시작시킨 다음에 걸 수 있어요. 내가 손도 느린데 처음부터 익절 손절을 예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게임을 시작시켜 놓고 진행 중인 이 포지션에서 TPS에 이걸 이제 내가 익절가, 손절가를 예약하겠다. 그걸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TPS를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이제 예약해봐라고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에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나오죠? USDT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끝에가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퍼센트에다가 우리가 익절은 얼마죠? 1.8%. 예. 그리고 손절은 여기죠. 여기다가 12%.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가 자동으로 자, 1.8%, 그 다음에 손절은 12% 완료. 이렇게 넣으면 잠깐만요. 자, 여기에 내가 1.8% 수익을 봤을 때 버는 돈, 버는 돈,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를 봤을 때 잃는 돈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신 다음에 맨 밑에 OK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이제 여기에 예약이 2개가 생겼어요.
자, 여기 포지션 숫자 1은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픈 오더 숫자 2는 예약이 2개 있어요.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예약 2개는 뭘 가리키냐면 수익 나고 1.8% 수익 나고 익절하는 거 예약 하나. 아이고, 예, 예약 하나. 그리고 12% 마이너스 봤을 때 손절하는 거 예약 하나. 이렇게 2개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약, 익절과 손절 예약이 2개가 있다. 이 뜻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놔두시면 예, 자동적으로 1.8% 수익이 되면 이 게임이 이긴 게임으로 끝나고요. 자, 12% 마이너스 됐을 때 손절되게끔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차트에 딱 들어오면 이 초록색 선이 내가 진입한 가격이고요. 요 위에 테이크 프로핏이 지금 가격으로부터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1.8% 상승한 거니까 이기고 게임이 끝나는 거고 지금 내가 진입한 가격에서 여기 스탑로스가 있죠. 요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12% 손실 보고 진 게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우리 그 차트에서 SS라는 알람이 오겠죠. 그러면 12%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손실 보더라도 SS라는 알람이 오면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끝내실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아까 주문창에서 여기 보시면 클로즈 버튼이 있죠. 나 지금 게임 그냥 끝내버릴래 하고 누를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반대 시그널이 뜨면 클로즈를 누르셔서 게임을 끝내시고요. 먼저 게임을 시작시킨 다음에 익절과 손절을 이렇게 예약을 걸어 두시면 시그널을 믿고 기다리시면 이제 그 시간쯤에 익절이 되거나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2가지 이제 행동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문하는 화면을 제가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주문이 아직 혼자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셔서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시 지금 15분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게요. ZTC는 손절 12% 설정하는데요. 애니메 손절 몇 프로 설정하나요? 애니메 손절률이 나와 있나요? 애니뮤도 일단은 12%고 만약에 변동사항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단톡방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2%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12% 전에 반대 시그널이 뜨면 그때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셋 세고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 링크는 333방에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일봉 아이오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 2, 1. 뿅.